오늘은 오랜만에 고전 시가를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 수능을 쳤습니다. 혹시 수능 치고 나서 수능에 현대시 뭐 나왔는지, 고전 시가 뭐 나왔는지, 독서 지문 어떤 종류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한번 풀어본 사람, 처음부터 시간 제가 풀어봤다. 훌륭한 학생들 맞네요. 말만 정시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도 정시 준비로 해야지. 적어도 정시를 준비한다면 수능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배들도 구모보다는 국어 성적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녹화를 하고 있어 내가 등급 비율까지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때보다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수능에, 최근 수능에 2024 수능에는 고전 시가가 뭐가 나왔냐면 역시나 가사랑 시조가 역시 그 세트로 나왔는데 가사가 일동장류가가 나왔습니다. 일동장류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 다 들어봤어요? 한번 뭔지 다 알겠네? 일동장류가가 어떤 작품이죠? 두 번째 일본에 갔다 와서 그렇지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쓴 겁니다. 기출 연도가 2019년인가 18년도밖에 안 됩니다. 5년 6년 만에 금방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연행가가 나오고 일동장류가가 연달아서 기행가사 두 개, 하나는 연행가는 청나라 갔다 온 거, 일동장류가는 일본 갔다 온 건데 굉장히 짧은 텀을 두고 이 똑같은 문항이 이제 똑같은 작품이 기출된 거는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동장류가를 이제 기출을 공부를 했으면 그게 일본에 갔다 왔다 그래서 쓴 작품이다 라는 것만 알아둬도 해석하는 출발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이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품 공부를 하고 또 작품에 관련된 문항을 풀어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능에 대한 밑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려가요 한 편이랑 그 다음에 가사 한 편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두 작품을 연결하고 있는 이 키워드를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이게 2003년에 개봉한 영화인 클래식이라는 멜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사실 선생님은 요즘은 멜로 드라마나 멜로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약간 여러분들 게임하고 났을 때 한번 그 엔딩을 보고 나면 다시 그 게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이미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막 사랑을 하는 그런 남자들의 모습이 나오면 뭐 한 번씩 재미로는 보지만 쟤들 저래가지고 저렇게 죽고 뭐 사는데 한 10년 지나면 싸울 것 같은데 약간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으로 멜로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멜로 영화 중에 가장 나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고 가장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영화가 나는 이 2003년에 개봉한 영화 클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3년은 선생님이 대학생이 되던 해거든요. 그해 2월에 내가 이거를 그때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썸 탈 때 봤어요. 그때 같이 봐서 이게 너무 나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영화는요 주인공이 크게 3명인데요. 지금도 한 번씩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손예진 배우, 그 당시는 뭐 거의 지금도 굉장히 이제 연기력도 좋고 한 배우지만 굉장히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분이 조인성 씨인데 지금 봐도 뭐 인물도 훤칠하고 잘생겼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남자 배우 중에 탑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예진 씨와 조인성 씨가 현대의 어떤 썸을 타는 커플이고요. 똑같이 손예진의 엄마 시대가 이제 두 개의 그 사건이 나란히 진행이 되는데 손예진 엄마의 역할도 손예진이 합니다. 그러니까 1인 2역이에요. 손예진이 엄마의 역할을 이제 손예진 배우가 하는데 그때 짝은 이제 조승우 씨입니다. 조승우 씨. 배우 조승우 씨 아시죠? 그렇게 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 남녀의 어떤 사랑,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손예진 엄마에서 조승우와 손예진의 그 사랑, 이 두 개의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영화 개봉했을 때 대학가에서 조금 좀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대학생인데 비가 오는 날이에요. 원래 이 손예진 말고 손예진의 친구가 또 얘를 좋아합니다. 삼각관계거든요. 근데 손예진이 생각하기에 이 선배는 자기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자기한테 마음이 없구나 생각하고 자기도 좋아하지만 마음을 좀 접고 있었는데 사실 이 조인성 씨는 손예진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인데 조인성은 그때 우산이 있었습니다. 우산이 있었는데 일부러 우산을 그 편의점, 대학교 매점 누나한테 주고 자기는 우산이 없는 채 여기로 옵니다. 기다리죠.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쓰고 갑니다. 이 장면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OST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타고 이 노래가 이때 깔리거든요. 하면서 막 정말 아름답게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거의 뭐 몇 분 동안 계속 그 장면 비 맞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대학가에서는 우산을 사람들이 안 쓰고 다녔어요. 우산을 안 쓰고 다니고 비만 오면 전부 옷 덮어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난리 났던 그런 장면들이 선생님은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얘들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사랑에 성공을 하거든요. 서로 마음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때 이제 손예진의 엄마와 조승우는 서로 마음이 좋아해서 만나지만 결국 이제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조승우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대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이제 자녀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이제 세대를 넘어서까지 이 만날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그 이 윗대의 이야기인데 윗대의 얘기. 그 조승우 씨랑 손예진 씨랑 결국 이게 결합을 못하고 좀 헤어진 상태로 군대를 갑니다. 파병을 가요. 파병을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폭탄이 옆에서 터져서 눈이 멉니다. 조승우 씨가. 눈이 멀어서 이 손예진 엄마는 조승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결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조승우는 제대를 하고 왔는데 다시 만나려면 자기가 장님이니까 이 몸이 불편한 자기를 손예진이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나를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면 저 친구가 나를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할 거니까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걸려서 서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제일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장면만 따로 만들어 놓은 클립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보면 감동이 덜하고요. 진짜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고 마지막에 그 장면 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눈 먼 것을 안 먼 것처럼 연기하려는 조승우의 마음, 그거를 알았을 때 손예진의 그 슬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핵심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영화 클래식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자녀대, 세대를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진실되며 좀 가장 깊고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고전시가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두 작품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만전춘별사 고려가요에서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한설원이 쓴 규원가에서는 또 어떤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전춘별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사실 선생님은 이게 기출문항으로 나왔다는 게 약간 의아할 정도로 조금 좀 노골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시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데 얼음에다가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님하고 같이 있다가 얼어 죽을 망정. 똑같이 두 번 반복했으니까 강조하는 거죠. 정 나눈 오들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그러니까 지금 밤인데 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이 얼음 위에 댄잎자리 깔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밤새도록 거기 있으면 춥겠죠. 오래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싶은 거야. 왜? 님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댄잎자리를 깔아놓고 불편한 그런 자리지만 추운 곳이지만 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디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얼음 위에 댄잎자리 하나 깔고 이제 님하고 밤에 같이 오래 있고 싶다라는 얘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선정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출제를 하려면 검토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출제를 하셨다고. 이분들이 출제를 하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19금 영화 중에 쌍화점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쌍화점. 근데 그 쌍화점이 영화 제목이 아니고
원래 고려가요 제목이에요. 거기서 모티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굉장히 좀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내가 고려판 발라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려가요에는 이토록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룬 노래가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만전춘 별사입니다. 얼음 위에 뒹굴더라도 나는 님하고 오래 있고 싶다. 얼어 죽을 망정. 그만큼 뭡니까? 제발 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경경고침상 밑에 보면 뜻이 나와있죠? 근심에 쌓인 외로운 잠자리.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봤나요? 근심에 쌓인 외로운 잠자리. 여러분들 다음에 대학교 가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꾸 나를 안 쳐다봐주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 갖고 이러면 속이 탈 겁니다. 그러니 혼자 이제 굉장히 근심에 쌓인 외로운 잠자리에 어떻게 잠이 오겠는가.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근데 서창을 열어보니 서창이가 서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보니까 도화가 반 복숭아꽃이 피었어요. 복숭아꽃 창문 열어보니까. 그런데 복숭아꽃은 시름이 없어 소춘풍하노라 봄바람에 웃는구나.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는데 복숭아꽃이 피어있는데 그 복숭아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걸 보니까 봄바람에 아 얘는 걱정도 없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오늘 점심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먹고 이렇게 한 바퀴 이제 소화시킨다고 돌았는데 같이 가시던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비둘기를 보더만 갑자기 비둘기가 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부럽냐고 하니까 쟤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좋은 날씨에 그냥 걸어 다니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고려시대에 했던 생각을 진짜 우리도 하고 사는구나. 비둘기를 보면서 비둘기를 자연물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밤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이 안 오는지 차라리 저 복숭아꽃이 더 편하겠다. 나도 그냥 저 걱정 없이 웃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함께 알아줘야 될 게 자연물인 도화와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비라고 하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잘못한 게 있어요. 어제 내가 전체적으로 공주를 알려드렸죠. 대비랑 대조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했는데 일단 대비는 서로 차이나는 두 대상을 놓고 비교하면 대비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색하고 흰색을 놓고 비교해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는 뭐냐 하면 대비가 된 대상이 속성이 서로 정반대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반대로 얘기했죠.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가 더 범위가 좁아요. 그냥 차이가 나는 두 대상을 놓으면 대비가 되고요. 그 대비가 된 대상의 속성이 서로 반대여야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인간과 내 혼자 잠 못 자는 나 인간과 지금 복숭아꽃을 대비시켰어요. 왜냐면 근데 이 둘의 속성이 어때요? 얘는 하나도 걱정이 없죠. 근데 나는 어때요? 걱정이 너무 많아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비를 시켰는데 속성이 반대니까 대조까지 됩니다. 인간과 자연물을 대조해서 화자의 근심 걱정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받는 자신과 복숭아꽃을 대비시킴, 대조시킴입니다. 자, 3년 넋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자 했는데 넋이라도 함께 지내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은 같이 있다 없다? 물리적으로 같이 못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기다가 막 빡빡 우기다 이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약속을 어기던 사람이 누구냐? 잊지 말자고 했는데 왜 나를 잊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군대 갈 때 핸드폰을 들고 가지만 선생님이 군대 갈 때까지만 하나도 핸드폰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사귀던 애는 그 입대하는 날 막 웅고 난리가 납니다. 연락을 못 하니까. 연락 안 해도 날 잊지 마. 절대 안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나는 거의 기다리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가끔 있는데 요새는 좀 잘 기다리더라. 핸드폰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달, 두 달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키는 우리는 헤어져야죠. 이게 왜냐면 이게 나가 힘들 때 좀 의지가 돼야 되는데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님아 이때는 핸드폰 있어요? 아예 없죠. 님이 어디 가면 연락을 할 수 없어. 전화도 없어. 그러니까 같이 없지만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자. 우리 마음은 별치만 자라고 했는데 어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다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이후에도 4, 5, 6년 있거든요. 4, 5, 6년에도 방탕한 님에 대한 풍자. 이제 님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방탕한 님에 대한 풍자. 그렇지만 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님에 대한 어떤 사랑, 원망과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가 고려가요 만전춘 별사였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현안선원 씨의 규원가입니다. 규원가는
아까 선생님이 이번 수능에 나왔던 일동장류가, 그 다음에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그것을 기록한 연행가, 이런 작품들을 가사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혹시 압니까? 기행가. 그렇죠. 여행을 다닌 기록을 한 기행가사죠. 근데 헌안설원의 규원가는 규방가사로 분류합니다. 규방가사의 규방은 아녀자들, 부녀자들이 지낸 어떤 방을 규방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이나 작품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양반 부녀자들이 쓴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특이한 작품이기 때문에 모아서 규방가사로 따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 헌안설원의 규원가는 어떤 사랑,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벌써 다 늙었구나. 벌써 다 늙어버렸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하도 나이가 안 들었다 생각했지만 조금만 지나보세요. 금방 나이가 지나갑니다. 나는 정말 웃긴 게 대학교 1학년 때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 생각 안 하는데 대학교 4학년 되면 늙었다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우리는 늙었어. 우리는 화석이야. 그리고 막 휴학을 하거나 군대 갔다 와서 예비역 막 이렇게 되면 아직도 메타폴이 학교에 있어? 막 이러면서 뭐 암모나이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20대도 초반이야. 20대 초반 다 젊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가 들면 이제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아 나도 벌써 늙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 5년 지나면 그만하고 있을 거야. 벌써 4학년이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 고1 했는데 지금 좀 있으면 고3이잖아. 벌써 고3이잖아. 금방 시간이 지나가. 소년행락, 어렸을 때 했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말해도 소용없다. 뭐 어른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있잖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옛날에 즐거웠거든. 그런 얘기를 해봤자 그냥 말밖에 없는 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맨다. 막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지금 안 그렇거든. 그냥 슬픈 거야. 늙으면 슬퍼요 여러분. 나도 조금씩 슬퍼지고 있어요. 부생모유,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셔서 이 내 몸을 길러낼 때 이제 선생님도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이 좋은 데 시집 갔으면 좋겠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지. 그 말이야. 공후배필, 굉장히 고관대작은 못 만나더라도 군자호, 좋은 군자, 좋은 사람을 구했는데 그걸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뭐 3대가 뭐 덕을 쌓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생의 원업, 뭔가 잘못된 원망스러운 일이요. 월화의 연분으로 이 월화는 요즘은 오히려 이거보다 큐피트를 여러분들 잘 알더라고요. 큐피트가 사랑을 연결해주는 신 아닙니까? 월화 노인도 약간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버전 큐피트인 거예요. 큐피트가 지어준 이 연분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 그러니까 장안은 그냥 다운타운, 시내 번화가입니다. 번화가에서 잘 노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냥 항상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클럽 돌이 뭐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죽돌이 그래. 클럽에서 죽도록 잘 노는 막 죽치는 경박자, 굉장히 가벼운 그런 남자. 그러니까 막 오늘 뭐 같이 놀래요? 막 이렇게 쉽게 던지는 그런 애를 갖다가 꿈같이 만난 거야. 근데 꿈같이 만났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뭐 조금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의 뭐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막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원망할 만한 일로 장안, 유협, 경박자, 클럽 죽돌이를 만난 거거든 지금. 그 남편으로 만났다니까. 그게 정말 나의 꿈이었어 이게 말한 게 아니고 뭐 잠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음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아요. 살얼음을 이렇게 밟고 가면 어떻겠어요? 물에 빠질까봐 겁나겠죠. 여러분도 다음에 잘생긴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봐봐. 하면 이게 마음이 안 불편해. 어디 가면 영상통화하자 할 거고 니 지금 놀고 있는데 여자는 없니? 남자만 만나는 거니? 길에 지나다가 여자들이 내 남자친구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할 거고 막 계속 불안할 겁니다. 차라리 그냥 평범한 놈 만나면 그런 불안함은 없는데 잘난 놈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장안, 유협, 경박자를 만나놓으니까 이게 또 어디 가서 뭘 할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의 마음쓰기가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았다는 거죠. 35, 15살, 35, 28, 16살. 지금이야 20대, 30대가 이제 우리가 연애를 많이 하는 나이지만 옛날에는 15, 16세도 다 결혼하는 나이 아닙니까? 35, 28 겨우 지나서 천년여질 전로이니 이제 아름답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름답게 자라서 이 얼굴, 이 모습, 옛날에는 얼굴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페이스가 아니에요. 이 모습이 태도로 100년기약, 즉 이대로 100년 동안 잘 살자, 100년 해로하자 라고 했는데 연광, 해년의 빛광자, 그러니까 연도가 쑥쑥 빛처럼 지나간다고. 굉장히 해가 빨리 지나가고 훌쩍 지나서 조물, 많은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이제 시샘을 해서
우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우리를 시샘하는 거야. 모든 만물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에 북 지나듯이라 돼 있는데 여러분 배틀 압니까? 배틀? 네. 이 배를 이렇게 돌리잖아. 근데 그걸 씨를 뽑으려면 천천히 돌아가겠죠. 근데 씨를 안 넣고 물을 넣어봐요. 그러면 물레방아처럼 수수수 돌아가겠죠. 이 배틀이 그냥 물처럼 수수 돌아가는 것처럼 뭐가 지나갔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설빈화 예쁜 얼굴 어디 가고 면목까지 못생기게 됐다. 요즘에 선생님이 집에 가면 와이프가 한 번씩 요즘 나이가 된 것 같다. 옛날 같이 자꾸 그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맨날 보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 그 마음.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런 마음 안 들죠. 예,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남자는 26세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여자는 23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의 신체적 곡선이 이제 거의 이제 정점에 다다를 지금 여러분이 설빈화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23세를 기점으로 점점 이렇게 면목까지 할 시기 올까. 물론 여러분들 관리를 잘하고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면 오래오래 그 미모를 보존하겠지만 사실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빨리 늙었겠어요. 한 번씩 그 페이스북 이런 찾아봐요. 1970년대 30대 이런 사진 올라오면 그런 거 있거든요. 보면 지금의 30대랑 1970년대 30대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이때는 더 그랬겠지. 그러니까 금방 10대가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내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못나져 버렸는데 내가 같아도 나를 사랑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참으로 괴로워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빠르게 흘러간 세월 그리고 늙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해. 결혼할 때는 예쁘고 나도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못났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은 장한 유역 경박자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할 리가 없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삽니까? 3355 야유원에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3355 몰려가는 기생집. 클럽 죽돌인데 기생집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야야야 새로운 여자 왔단다 가자 이래갖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새 사람 보러 간 거야. 자기 남편이 꽃이 피고 날이 저물 너 막 정처 없이 꽃 피고 막 봄에 와도 막 맨날 그 기생집에 가서 노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백마금편 막 옷은 옷대로 다 치장하고 막 꾸며가지고 이제 맨날 놀러 어디 가는지도 몰라. 원근 가깝고 뭔지도 모르는데 소식 지금 뭐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인연이라는 게 우리의 사랑이 끊어졌어도 남편인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항상 생각이 난다는. 요즘 같으면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면 헤어지겠죠. 아니 내랑 100년 동안 잘 살자고 100년 가약했는데 맨날 클럽에 가서 놀고 새로운 사람 왔다고 가서 놀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야 니 이제 너무 늙어 빠져 이렇게 해봐봐. 그러면 이거는 뭐 바로 이혼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는 무슨 시대예요? 조선시대 일부 다처제. 언제든지 첩을 들일 수도 있고 또 한 번 결혼한 그 남자는 죽어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혼자 계속 수저를 지키고 있는 과부한테는 뭐 더 줍니까? 연년 막 이렇게 그런 걸 권장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도 모르는 사람인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이다 보니까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면 좋으려면 그래도 또 남편이라고 좋아하네. 얼굴 못 보면 그립지라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나 12대 이제 옛날에는 그 시간을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하루 12시간 이 길기도 하루도 길고 30날 한 달도 길다. 그러니까 하루도 길고 하루도 길고 한 달도 긴 거야.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지? 님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님이 없고 혼자 있으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옥으로 만든 창문에 심은 매화, 창밖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치고 여러분 매화가 뭐 한 달에 한 번 매일 한 번씩 필까요? 몇 번이나 피었다 쳤다는 말은 몇 년이 지나고 겨울밤을 차고 눈도 섞어치고 슬플 때 눈 오고 추우면 더 춥겠죠. 그 다음에 여름날도 긴데 비까지 오니까 그냥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겨울에도 안 좋고 여름에도 안 좋고 그렇다고 삼춘 화류 3월 봄에 꽃과 버드나무가 예쁘게 피운 예쁜 그런 경치에도 이 아름다운 경치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경치가 좋으면 님이랑 꽃놀이라도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없잖아. 내 옆에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을 달이 방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솔 귀뚜라미가 침상에 올라와서 오는데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뭐 그냥
내 방 안 소리까지 이렇게 꽉 찬 거죠. 귀뚜라미. 가을이 왔죠. 근데 우는 거는 귀뚜라미인데 화자의 심정은 어떨까?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슬퍼요. 자기 더 그게 더 구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긴 한숨과 지는 눈물, 떨어지는 눈물에 속절없이 생각만 많아진다. 이 모진 목숨은 죽기도 어렵구나. 뭐 명은 길어 또 아프지도 않고 맨날 그냥 남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바람난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애달픈 심정이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도리어 풀어헤쳐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하겠는가? 이렇게 살아서 어쩌겠노?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청등 등을 돌려가지고 녹기금을 비껴 안아 검은고를 꺼낸 거예요. 준엽이 같으면 기타를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기타를 칠까 이렇게 기타를 꺼낸 거고. 그래서 병년화라는 이름의 곡조를 이제 슬픔을 담아서 탑니다. 막 이제 음악으로 시름 잊어보려고 막 검은고를 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소상한 밤비에 대나무와 함께 나고 뭐 천년의 벼락이 우린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를 막 이렇게 탄 거예요. 아름답게. 그랬는데 옥수, 이런 단어 알아야 돼. 옥수. 이제 옥수는 손이 예쁜 손을 뜻하죠. 그러니까 옥수에 타는 수단, 방법은 옛소리 있다마는, 그러니까 내 예쁜 손으로 검은고를 타는 거는 옛날 소리와 다름이 없는 거야. 옛날에도 이걸 탔었겠지. 그래서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타니까 소리가 너무 예쁘게 잘 나는 거야. 옛날하고 다름이 없는 거야. 그런데 부용장은 적막해요. 연꽃무늬 휘장. 보통은 이제 휘장을 내려놓고 이제 검은고를 타면 이제 그 밖에 앉아서 남자가 듣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연주했겠어요? 남편이나 젊은 시절에는 내가 검은고를 타면 남편이 들으면서 엄청 좋아해줬는데 그 소리, 그 솜씨는 똑같은데 지금 그 밖에 부용장에 앉아 있어야 될 누가 없는 거야. 남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 누구한테 들리겠까? 남편을 잊으려고 검은고를 탔는데 오히려 어때요 지금? 또 옛날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구나, 적막하구나 하면서 간과 장, 속이 구고 아홉 굽이로 쳐서 굽이 끊어졌어요. 속이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래서 산다 생각해보세요. 뭐 남편을 알아서 놀고 나도 알아서 놀지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맨날 계속 남편만 생각하는데 남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뭐 기생집에 발견됐다 어디서 나타났다 야 오늘 너 남편 봤는데 진짜 멋지게 꾸미고 가던데 뭐 또 기생집에 가고 맨날 그런 낮에도 없고 여름에도 없고 겨울에도 없고 가을에도 없고 귀뚜라미만 울고 검은고 타는 사람도 없고 소리 끊어진 검은고를 타며 달래보는 외로움과 함. 그래서 차라리 잠이나 들어서 꿈에서라도 남편을 보자. 현실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꿈에서라도 보자 해서 그런데 꿈에 보려고 잠을 들었는데 지는 이파리, 바람의 이파리가 떨어지고 후두두 떨어지고 막 우는 짐승이 막 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왼수 같은 애 잠을 깨워버리는 거야. 잠도 못 자. 잠 잘라고 잠에서 꿈에서 잠을 자가지고 꿈에서 볼라 했는데 막 짐승이 울어쌌고 막 이파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잠도 못 깨는 거죠. 이 이후에도 한 10행 정도가 더 있는데요. 님의 소식이 끊긴 일, 님을 기다리는 심정,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는 내용이 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규원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규방가사의 대표작으로 불리고요. 규방가사는 조선 후기부터 주로 양반층 부녀자들이 쓴 작품을 모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현안설원의 규원가는 혼자 남편을 자기를 돌보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는 어떤 그 조선시대 후기 여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현실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는 작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작품 살펴봤는데 만전춘 별사랑 규원가 어떤 작품인지 좀 잘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표현법 문제가 나와 있네요. 9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드러나는 개념은 시적 공간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시적 공간에 이동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하나요? 화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화자가 움직이는 장소라든지 움직임에 관한 정보가 시구에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가와 나에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화자가 있는 장소는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가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옥창이에요. 옥창을 열었더니 뭐가 보여요? 매화가 보이죠. 그럼 생각해봐. 내가 방 안에서 창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매화를 봤을까? 아니면 내가 밖에서 놀다가 내 방을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매화를 봤을까? 도화. 뭘 봤어? 어느 거야? 내가 방 안에서 방 밖에 있어. 내가 방 안에서 창문 열고 밖을 봤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방 안에서 노래한 거야. 방 안에서. 그러니까 공간 이동은 없다고 봐야지. 그리고 가에는 서창이고
나에는 옥창을 통해서 메아를 보고 이거 결국 창문 밖을 집 방 안에서 창문 가나 둘 다 창문 열고 밖을 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물음의 형식. 이거 계속 나오죠. 물음의 형식. 물음의 형식을 갖고 왔으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리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에는 뭐가 있어? 경경 고침상에 야 니 같으면 잠이 오겠냐? 잠이 안 온다는 소리죠. 오기 된 사람이 누구야? 니라는 소리잖아요. 묻는 게 아니고 답이 정해져 있어. 나에 보면 내 얼굴 내가 봐도 이상한데 누가 내 좋아하겠노? 아무도 안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참견하는 누구를 원망하냐? 누구 원망 못하고 나를 원망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부각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동일한 시구의 반복법인데요. 여러분들 가 보면 1년과 3년에 완전히 동일한 시구 똑같은 게 나오죠. 반복법입니다. 가에는 반복법이 있는데요. 나는 가사고요. 가사는 노래를 부르려고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서술한 거라서 딱히 운율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가에는 동일한 시구 반복이 없으니까 얘도 답이 안 됩니다. 4번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체했대.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는 기본적으로 무슨 체라 그랬어요? 화자가 혼자를 말하는 독백체죠. 그럼 대화체가 되려면 누가 나와야 되지? 상대방 청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게 뭐 이수익 시인이 쓴 결빙의 아버지 붙으면 어머니 하면서 나는 어렸을 적에 추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하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청자가 너잖아. 너. 그러면 너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자? 가에 3년 보면 우기던 사람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내가 님 앞에 두고 님 잡아와가지고 야 니 넋이라도 내랑 같이 하자 했나 안 했나? 우기던 사람 누구?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냥 혼자 방 안에서 한탄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대화체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요 전혀 청자가 등장하지 않고 독백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이번 수능에도 이 개념이 나왔어요. 이번 수능에 현대시에 보면 명시적 청자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거든요. 명시적 청자가 뭐예요? 드러난 청소. 하면 이수익 시인의 결빙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 어머님 드러났죠. 어머님이라고 불러. 이런 게 명시적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개념이라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수능에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독백체, 대화체 둘 다 아니니까 땡이. 5번 감정을 절제한 표현. 여러분 감정이 절제하면 어떻게 해야 절제한 거예요? 슬픈 상황인데 안 슬프다고 말하거나 표현 안 해야 되죠. 근데 가와 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래갖고 어째 사노? 이래갖고 어째 사노? 그 다음에 경경 고침상에 잠이 오겠냐 니 같으면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자 10번 보기 1을 바탕으로 기억에서 리을을 이해한다고 할 때 보기 2에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을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시간에서 화자는 이미 곁에 있고 없음에 따라 객관적인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사람이 그 시간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쉬는 시간 빨리 가고 노는 시간 빨리 가고 공부 시간은 천천히 가고 자습 시간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은 빨리 가고 주말은 빨리 가고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태 이렇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객관적인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강화에서 중요한 건 이미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님이 부재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 없으니까 기다리니까 길어. 그 다음에 의미가 없어. 근데 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짧게 느껴진다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라는 겁니다. 가는 기억인데요. 기억 볼게요. 정나눈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그러니까 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지연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지연하고 싶은 심리. 기억은 가는 맞죠? 자 나와봅시다. 니은에는 님과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이 배월에 북지라든 빨리 흐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님하고 있는 님이 없는데 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바란다는 건데 이거 봄바람 배월에 북지라든 이거 어떤 표현이었어요? 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서 내가 늙어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 디귿 12대 길기도 길구나 서기가 지리하다. 왜 이렇게 지리하고 지루해요? 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님이 부재하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길다고 느낀다. 이거 맞네요. 4번 리을 삼춘하는 호시절의 경물이 실음없다. 아무리 예쁜 경치라도 필요 없다. 왜?
이미 곁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낀다.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가다라.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1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이겁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사랑을 강조한 표현이다. 얼어 죽어도 같이 있으면 좋다. 극한 상황 맞잖아. 얼어 죽는 것까지라도 같이 있고 싶다는 거니까 극한 상황을 강조한 표현 맞습니다. 자 2번 B 도화는 신임없어 소춘풍하노라. 나는 걱정 많아서 잠도 안 오는데 도화는 걱정이 없지. 그런데 화자의 처지와 비슷합니까 도화가? 동질감입니까? 이질감. 오히려 대조하죠 대조. 그래서 2번이 틀렸네. 답이겠네. 3번 화자의 조심스러웠던 살얼음 디딜. 남편이 맨날 싸돌아다니니까 무슨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여자가 건드릴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4번 계절과 연결되어 쓸쓸한 심정. 밤도 찬데 눈까지 내리니까 얼마나 더 춥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애인 없으면 맨날 이러고 옆구리가 시리다 옆구리가 시리다 가을이 되니까 더 시리다 겨울이 되니까 더 시리다 그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추워 죽겠는데 내 마음도 추운데 막 눈까지 오고 겨울까지 오니까 4번 또 맞죠. 5번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됐다. 감정이입이래. 감정이입. 가을이 돼서 방 안에 달이 들어왔어. 분위기가 무르익었지. 근데 귀뚜라미가 내 침상에서 우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침상에서 우는 건 누굴까? 나야. 귀뚜라미는 안 울어. 귀뚜라미는 그냥 소리를 낸 거야. 그런데 내가 슬프니까 귀뚜라미가 그냥 우는 것 같은 거야. 나의 감정을 그냥 귀뚜라미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이입. 감정이입.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요겁니다. 장한, 유역,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요 부분이고 문제에서는 가장 적절한 걸 찾아냈어요. 1번 가는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다 읽었으면 장한, 유역, 경박자를 만났으니까 굉장히 혼란했을 거야. 결혼했는데 나를 버리고 막 떠나갔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오래됐으니까 아마 기억도 흐릿했겠지. 그러니까 꿈이라고 나타내지 않았을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감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이게 꿈이라는 것이 혼란스럽다, 흐릿하다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그날이 하루 꿈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생생해. 근데 그냥 하루 꿈 같은 날이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잖아.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했던 게 꿈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 지금 현실에는 이 사람이 없거든.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힘든 거죠. 1번이. 2번 볼게요. 나는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한다. 현실에서는 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꿈.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꿈으로 선택했으니까 적절하죠. 1번보다 혹시 근거가 맞죠. 그러니까 일단 2번이 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얘는 솔직히 답안 가능성이 떨어지고 3번 볼게요. 가는 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이게 님하고 만날 콩닥콩닥 막 꿈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옛날 생각해봐야 돼. 꿈 같은 하루였어. 님은 내 옆에 없는 거야. 결혼하고 막 맨날 놀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꿈이 기대 아닙니다. F입니다. F. 나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 꿈 때문에 님을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도 틀렸어. FF니까 얘는 답이 안 되겠네. 4번 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 이건 맞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한 거잖아. 옛날에 내가 결혼했던 날. 요거는 맞는데 나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단정. 꿈에서 님을 봐서 이거 꼭 만나겠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게 틀려서 4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5번 가는 인연의 우연성. 이게 우연성을 강조한 겁니까? 그 위에 보면 삼생의 원업이요. 뭐 월화가 지정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요거 자체가 우연성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재회의 필연성. 꿈에나 보려 하는 게 반드시 만날 것이다라는 걸 뭐 암시해주는 그런 겁니까? 못 보니까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재회의 필연성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전춘 별사 고려가요와 헌한설원의 규언과 가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어떤 님에 대한 사랑을 다룬 것이지만 막 아름다운 사랑이라기보다는 님이 부재해서 겪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노래하시는 옛날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가슴 속에 담겨있는 아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작품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